자, 현대소설 공익 환경의 인간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농민들, 농촌의 현실이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농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거의 다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기주와의 갈등 또는 마름과의 갈등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즉 1930년대의 농촌은 기본적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또는 그럼 노동쟁이라고 해서 이제 또는 소작농 노동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걸 우리가 노동쟁이, 소작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농촌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고요. 이거는 도시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농촌에서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일으켰던 쟁이가 노동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농촌에서 소작농으로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일으킨 게 소작쟁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는 농촌 착취, 후반부는 도시 노동자 착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농촌, 뒷부분은 도시의 노동쟁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네 마당질은 끝이 났다. 자, 개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이고요. 자, 해가 지고 저녁이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어둠 속으로 뿌옇게 솟아오른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었다. 이거 기쁜 마음인 거죠. 다 하고 나니까 기뻤다는 거야. 유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유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가지고 나왔다. 땄버리는 대두를 들고 나락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가며 말을 대었대요. 한마리오는 가서요. 딱버리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가지고 소리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돌렸대. 자, 그러면은 딱버리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사람 이름이라는 거, 사람 이름 또는 명칭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유서방, 덕호, 딱버리가 나와서 나락더미를 해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미쳐 쏴르륵하고 섬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벼알소리, 벼의 알이란 뜻이에요. 그 벼의 나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대요. 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무의식간에 그들은 눈을 썩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눈을 비비면서 서로에게 누르면서 가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이 모이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벼섬을 쫙 보면서 대체 얼마나 수확한 거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다른 모여들고 있는 거죠. 수확량에 대한 궁금증. 그때마다 옆에 동무는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만 이때 밀치면서 막 앞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야. 허허 웃으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대요. 자, 웃었대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의 감정은 기쁨이에요. 일단은 수확량이 많으니까. 한 섬, 두 섬, 석섬, 벼섬은 차례로 묶여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에 묶어놓은 벼섬과 나락더미를 번갈아가면서 비교해봤대요. 딱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내 벼섬에 부으며 15섬 단마리오는 가서요.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는 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뽑았대요. 15섬 단말, 이렇게. 이게 단위인 거예요. 15섬 단말인 거죠. 요게 지금 수확량인 거야. 섬으로는 15섬이고 말로는 5개. 15섬 단말 잘났다. 가슴 찌르고 쳤던 사람이 뭐 다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딱버린 털고 일어났고 개똥이 어깨를 딱 쳤대요. 이 사람아 한턱 내야 되겠구만. 올 농사는 자네만큼 잘된 사람이 없다. 즉 이거 누구네 거야? 개똥이네 수확량인 거예요. 그래서 한턱 낼 정도다. 암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끔 덕호를 쳐다봤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대놓고 개똥이한테 너 너무 잘됐다라고 축하해주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 정말 얘를 흐뭇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와, 잘했다 이러면서.
자,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가만히 섰는 것을 보아서 만족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자, 덕호도 만족했대. 쳐다보는 이유는 뭐야? 눈치 보는 거죠. 곡식이 잘 나지 못한 때면 덕호는 잠 걱정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불안하구나 라는 거. 그래서 밭을 잘 거두지 못하였다니 미리 배다 먹었냐니 하면서 야단을 쳤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미리 배다 먹었다라는 거는 얘가 수확량 집계를 하기 전에 빼돌렸다라는 의미인 거야. 너 혹시 이거 빼돌린 거 아니야? 라면서 의심을 할 정도다 라는 거죠. 근데 덕호가 왜 이걸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수확량을 다 감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덕호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인 거야. 즉, 덕호는 지주고요. 개똥이는 덕호 땅의 소작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덕호의 땅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개똥이가 농사를 잘 지으면 그만큼 일부가 덕호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 유서방은 구루마를 갖다 대고 벼섬을 팡쾅쾅 실었대. 그들도 벼섬을 받들어 올려놓으며 무겁다. 참 벼 한 섬이 이다지도 무거운가. 덕호 들거라고 이렇게 말했대. 덕호는 어둠 속으로 권련만 뻑뻑 빨면서 썼더니 담배죠.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응? 자네 빚내온 돈이 얼마인지. 개똥의 말을 들어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빈말을 하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가 마침내 이 말을 듣고 보는 맥이 탁 풀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수확량 잘 된 걸 보고 축하하는데 덕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이거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은 거니까 이거 다 빚이라는 거야. 이 빚부터 갚는 게 바로 회계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를 끝낸다라는 거는 빚 청산을 해라라는 의미인 거야. 네가 이렇게 수확량 잘 나온 김에 나한테 빌린 거 싹 다 청산하고 가버리자 이런 거죠.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빚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즉 안 갚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저 벼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대. 즉 덕호 입장에서는 얘가 왠지 안 갚고 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 벼를 가져가가지고 다 쳐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벼를 대신 다 쳐버리자. 자네 15원 내온 것이 간 정월달이 아닌가. 지난 정월달 1월달에 15원 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딱 10달 됐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면은 20원이 넘는데 우선 벼 넉섬은 날 줘야 된대요. 그래도 내가 3, 4원은 못 받는 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료값, 장리쌀은 의뢰 여기서 회계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개똥이가 덕호한테 빌린 빚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자가 심상치가 않은 거야. 15원, 5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조금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 몇백억 이런 느낌이겠죠. 몇백만 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빌리고 안 갚은 거니까. 그죠? 자, 저기서 7점만 가져오게. 그래도 나는 10여 원을 받지 못하는 셈일세. 그러니까 뭐야? 나도 나름 손해보고 있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지금 내가 3, 4원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도 12원 못 받는다. 나는 계속해서 손해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주의 일방적인 계산이죠. 뭐 이자 내고 그런 것도 다 지주의 일방적 계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본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자네들도 농사를 먹고 살아야 하겠으니 우리에게로 오는 반섬과 자네에게로 가는 반섬 합해가지고 한 섬은 내가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그것은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요. 허허, 나름 또 뭔가 인심을 쓰는 척 하는 거죠. 유서방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벼섬을 낑하고 지어다가 구루마에 실어 놓는데 그들은 이제까지 깜빡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수와 같이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들은 볏짚단 위에 펄썩펄썩 주저앉았대. 이게 왜? 얘네는 지금 수확 많이 해서 그 기쁨 때문에 힘든 것도 몰랐던 거야. 근데 수확량 절반 가까이를 뺏기게 되니까 다들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좌절감을 느끼면서 힘든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풍원 영감의 모양이 휙 떠오른대요. 첫째라는 애가 뭘 떠올리고 있어? 풍원 영감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회상인 거예요. 그죠?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인 거죠. 입도 차압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 윗동리를 미친 듯이 당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별을 베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입도 차압은 뭐예요?
이거는 입도차압이라는 거는 차압, 압류한다는 거야. 추수하기 전부터 별을 압류하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추수를 아무리 해도 다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말을 막혀서 하지 못했대요. 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다 못했대. 어떻게 수학도 하기 전에 별을 다 압류할 수가 있냐는 거야.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해서 풍원의 뒤를 따라 눈까지 가봤대. 논기에 세운 조그만 암판자에는 뭔 글인진 모르겠지만 써 있었다는 거야. 풍어는 그 나무 쪽을 가리키면서 그때 글쎄 집달리라든가 집행관이에요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저것 꽂아놓으면서 별을 매지 못한다고 하는구만. 풍어는 이렇게 말하며 누릇누릇한 벼이삭을 바라본대.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된 거야. 근데 이건 네 벼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빚을 얼마나 진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덕호의 빚이지. 지주야 지주. 그것 좀 참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겠냐. 전날 편지 배달부가 이런 것을 갖다 주고 가고만. 난 그게 무엇인가 하고 두었더니 글쎄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누가 꿈밖에나 생각하였겠냐. 자, 편지 배달부가 뭔가 주긴 준 거야. 뭐 압류하겠다 그런 말이었겠죠? 뭔가 하고 뒀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지금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인 거야. 그죠? 풍어는 거제 안에서 다 해진 편지 봉투를 꺼내 보였대. 첫째 역시 그것을 한자도 알아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뭐예요? 이 사람들은 행정 절차 또는 글자에 약한 거야. 농민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농민들은 글씨나 서류 같은 거를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줬대요. 중략 부분입니다. 타장마장해서 바로 별을 뺏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가 유서병을 넘어뜨리고 벼썸을 끌어내리지만 순사들이 닥쳐. 순사 누구예요? 일본 순사들이죠. 그들을 주제소로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이거 일제강점기에만 있는 거예요.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간대요. 엄마가 간 거죠. 개똥 어머니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며 그저 한때 살려줍시오. 예? 한때 사정만 봐줍시오 하면서 봐달라고 막 하고 있는 거야. 덕호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서 자리로 몸을 가리고 앉았대. 글쎄 그놈들의 행세를 보아서는 분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소위면에 어른이라는 나로서는 더구나 저런 늙은이들 불쌍해서야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들 하는 걸로 봐서는 솔직히 싹 고생시키고 싶대. 근데 나는 이 면에 어른이니까. 나는 나름 어른이니까 저렇게 늙은 사람한테 불쌍해서라도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인 거예요. 개똥 어머니는 감격해서 울고 싶었대. 그리고 저런 후한 어른의 뜻, 누구의 뜻? 얘 위선적인 면모야. 그러니까 개똥 엄마가 보기에는 후한 어른처럼 보이는 건데 굉장히 어수룩한 모습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위선적인 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스러웠대. 개똥 어머니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얘네를. 그래서 살려줬어. 저를 봐서. 그런데 오늘이 마침 공휴일이니까 면회 출근도 안 하니 내가 직접 주재소에 가보겠대요.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려고 산 거 아니겠나. 배은망덕이란 이런 것을 두고 이름일세 그려. 허거정 나도 손도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지주고요. 원래는 면회 출근을 하는 사람이야. 공무원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은 일제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친일파거나 그렇겠죠. 자, 오늘은 고민해서 출근 안 한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러 가야겠다. 주재소에 누가 있어? 개똥이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닌 거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개똥이 외에 사람들이 쭉 있을 거야. 그래서 가서 한번 선처를 베풀어 보겠대.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거고 이 사람들은 그 은혜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어쨌든 손도 없대. 자손이 없다는 뜻이야. 나는 자손이 없어가지고 쟤네들을 내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벼 한 손을 그냥 주지 않았냐. 내가 그만큼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대. 하필 올 뿐인가? 작년에도 쟤네들 좀 그래왔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전반적으로. 나는 자식도 없는 사람이라서 개똥이와 동료들을 전부 다 자식처럼 아끼고 있고 그래서 많이 베풀어 주려고 하고 있대. 근데 걔네가 못 알아보는 배은망덕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까지 죽일 놈들 누구예요? 개똥이와 동료들. 그쵸? 개똥이 왜?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그죠? 후하신 마음으로 이 늙은 것을 한때 봐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나름 쟤네를
비난하면서 지금 덕호의 편에 드는 척, 덕호의 마음을 헤아리는 척 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척. 그럼 돌아가게. 내 이따 가볼게 하고 개똥어머니가 절을 하고 나왔대. 덕호는 다시 누우면서 더 고생시켜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 정신을 들려줬더니 날은 점점 추워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을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 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얼른 일을 끝내야 하니까 일단은 놓아줘야겠대. 그리고 더구나 이 가을부터 미곡 통제안이 실시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고가도 오를 거래. 어서 바삐 그놈들의 빚도 현 고가로 청산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곧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석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석방을 결심을 한 거죠. 왜냐면은 원래 내 마음대로는 더 고생시켜서 석방 안 시키고 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날은 추워오고 또 마당질은 끝내야 할 거니까 일단은 석방은 시켜줘야겠대요. 그쵸? 석방을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곡 통제안이 실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가가 오를 것이니 그 놈들의 빚도 현재의 고가로 청산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얼른 얘네를 빼와야겠다 그런 겁니다. 결심 이유 두 번째인 거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흐름을 좀 잘 볼게요. 중간에 회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거는 타작으로부터 시작하죠. 열심히 별을 터는 거야. 자, 그래서 수확량을 확인하면서 농민들이 뿌듯해하고 있죠. 그래서 타작의 상황이 첫 번째,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확량을 확인하고 있죠, 농민들. 그래서 농민들의 감정은 뿌듯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타작 이후에는 뭘 해야 돼? 빚청산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계를 해야 되죠. 타작 이후에 회계를 해. 그러면서 덕호가 빚청산을 요구하니까 개똥이는 수확량의 절반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지주의 빚청산. 그래서 수확량 절반을 뺏기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한때 얘네도 엄청 기뻐했어. 왜냐면은 수확량이 훌륭해서 굉장히 기뻤던 거야. 근데 금방 그걸 회계 때문에 반을 빼앗기는 걸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확의 기쁨과 또 빼앗기는 것의 절망을 병치해요. 그러면서 이런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회개를 한 다음에 이 모습을 본 첫째가 갑자기 회상을 시작해요. 첫째는 또 새로운 인물이야, 개똥이가 아니고. 자, 첫째가 회상을 시작해. 누구? 풍언영감이라는 사람에 대한 회상이죠. 자, 이 풍언영감은 더 상황이 안 좋아. 이 사람은 행정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뺏긴 게 아니고요. 심지어 입도 차압당한 거야. 즉 추수하기 전부터 빼앗긴 절망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건 누구와 같아 보여? 지금 이 모습은 풍언영감과 개똥이의 유사성, 개똥이와 풍언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면은 처음이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 반복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반복되는 농민 문제였음이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회상이에요. 회상이 삽입되는 부분. 역순행적 구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결국에는 뭐예요? 개똥이네들이 개똥이와 친구들이 왜? 난동입니다. 그래서 뭐해요? 순사들에게 끌려가죠. 주제소로 갑니다. 벼썸을 내리다가 그랬더니 개똥어미가 뭐해요? 개똥어미가 부탁을 하죠.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똥어미와 덕호 간에 그런 대화가 나오고요. 선처를 결국에는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주제소로 가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아무리 지주가 마음에 안 들고 결국에는 지주가 싫어도 결국에는 다 개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농민들의 현실은 어때? 지주의 한마디에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주에게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그런 농촌의 현실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농민들, 일제강점기 당시에 농민들의 그런 비참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풍원용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 절차를 몰라, 글도 몰라.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지금 그걸 통보한 상황이고요. 개똥이 역시 이거를 전부 다 억울하게 일방적인 지주의 주장에 의해서 빚으로 고리대로 환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뺏기게 된 거고, 그리고 덕호는 오히려 이게 손해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 덕호는 결국에는 지주의 권력에 따라서 애들을 마음대로 석방시킬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좀 권력이 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한 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